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도시로서 도약을 준비 중인 평택시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죠.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한 만남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쁜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요.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립니다. 예. 어느덧 이제 취임하신 지 1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의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봐 왔는데요. 그간의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요? 성과라기보다는 지난 1년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느 때는 1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3년쯤 지난 것 같은 오랜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시장된 지 굉장히 오래된 느낌도 어느 땐 가져요. 그만큼 일이 많았다고 할까 좀 숨가쁘게 왔다고 제가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훨씬 더 바빴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평택시가 지금 인구 50만이 올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안도 많고 또 앞으로 과제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보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간 것처럼 느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7기 이 남은 이후에 추진 중이신 주요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저희가 이제 50만이 넘어서 대도시에 이제 진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또 평택은 다른 데와 달라서 여기는 국제 도시입니다. 이제 미군이 다 이제 직결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항을 통해서 1년에 거의 한 50만 가까운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등록된 사람이 한 2만 3천이라고 한다면은 다 합하면 아마 실제로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국제 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뭐 삼성, LG 등 대기업이 거의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성격의 도시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의 입장에서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평택이. 그래서 이런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씩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이라고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있는 평면 그대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평면적인 도시계획은 보면은 주로 편리성과 경제성을 많이 따지고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차 위주로만 도로 계획을 했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걷는 사람들, 통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라든가 이제는 모든 도시계획이 이제 사람 위주로 바뀌어야 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대중교통이 워낙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 가서 느낀 거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불가피할 경우만 차를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평택도 그런 도시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먼 훗날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 평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라는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주거 환경이 따라가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하고 보다 나은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그런 공원이라든가 녹지 공간, 교육 여건 개선 이런 데 큰 변화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진다. 이 평택 같은 경우는 그 나무가 없는 도시입니다. 녹지 공간이 저희가 다른 도시는 한 60에서 70% 된다면 평택은 한 18%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번에 독일 슈투트가르트도 가보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도시는 100년을 준비하고 100년을 이렇게 계획해 와서 엄청난 그 녹지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이 평택에 어떤 그 녹지 공간을 형성할지 설계할지 그리고 이것을 단시간 내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한 30년이고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녹지 도시로 그다음에 그린시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제 본격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물 같은 경우도 우리 평택에 흐르는 물이 지금 이 부끄럽게도 안성천 같은 경우는 한 5급수, 이 평택 시내를 관통하는 통복천 같은 경우는 4급수입니다. 이런 수질 가지고는 그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통복천 같은 경우도 한 3년 안에 한 2급수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계획들을 하나씩 지금 준비하고 좀 실행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평택의 주요 현안 사항들을 시장님께서는 이제 취임 후에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 장차관들과 함께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더 오갔는지 거기서 성과를 얻으셨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이 경기도라는 특징이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그 국가나 이런 데서 관심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알아서 잘 살아가겠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데는 그 지역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도권은 너무 밀집이 되니까 규제를 많이 받는 데다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여기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거의 관심 밖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미군 이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가 삼성 같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때 다 조치를 했고 대규모 산단을 받아서 뭐 브레인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새 다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미군 이전 계기 같은 게 없었으면 뭐 고속전철도 올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지자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평택은 이런 항만 주변에는 전 국가 시설이 몰려 있어요. 에너지 시설이 뭐 발전소, 제철소 뭐 이런 것들이 다 밀집해 있습니다. 항만 주변에. 이런 데서 당연히 뭐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 국무총리도 찾아가고 장관도 찾아가서 중앙정부에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군들도 많이 와 있는 이런 국제도시에 만약에 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공기 문제가 심각하면 이건 국제 망신 아니냐. 대한민국이 다 그런 줄 아니까는. 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호소를 했고 그래서 뭐 총리께서도 그렇고 제가 만난 뭐 국토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나 뭐 해수부 장관도 곧 만납니다. 뭐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평택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그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기로 해서 하나씩 앞으로 결실을 맺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터뷰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나무 심기 운동도 진행을 하셨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실천 방안 또한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올해 뭐 나무 100만 그루 심는 걸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린웨이라고 합니다. 도심의 그린웨이, 녹색지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설계가 곧 나올 텐데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저기 나무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심는 작업을 할 거고 이 통복천은 저희 스스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성천은 그 저번에 환경부 장관 만나서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경기도 도지사한테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시군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계획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쓰레기 문제만 해도 아무리 주셔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도시를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 품위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이제 환경대학교, 시민 환경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처한 현실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시민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가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고 해서 시민운동으로 이것을 승화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의 수질 개선 또한 중점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성천과 평택호는 지금 약 5급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관련 도시가 한 10개 도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하는 영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저희들이 정부나 또 경기도 인근 시군까지 전부 연대해서 이 평택호 물을 수질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2등급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우선 가장 당사자고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호소하고 다니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지금 평택호를 이렇게 끼고 있는 안성천과 진이순 주변에 낚시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떡밥이라든가 쓰레기를 또 대량으로 버리고 가고 그래서 좀 일례로 저희가 이제 낚시 금지를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차 시군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적극적으로 조금 동참해 주시는 편인가요? 어쨌든 노력을 하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환경 문제가 중요한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호소를 강력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장님께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도 애쓰고 계신데 그래서 현재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저희 이제 평택에 흔히 말해서 볼 게 없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총력을 기울인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 흔히 말하는 우리 평택의 서부 지역이라고 있어요. 안중 이쪽 지역, 평택항을 주변한 지역이 지금 개발이 많이 늦어져서 그쪽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평택 시민들께 이 쉴 곳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서부 지역 개발의 필수적인 곳이 평택호입니다. 근데 이제 80만 평을 그 관광지로 하려다가 이제 그것이 잘 안 돼서 해제가 됐는데 한 5,5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시공사가 이걸 전체를 맡아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보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평택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평택구 관광단지가 단순히 그쪽 그 평택구 주변 개발뿐만 아니라 그쪽을 수상 스포츠 그다음에 관광지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네, 관광단지의 발전도 기대가 되지만 또 한 가지가 브레인시티.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더 해가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브레인시티는 뭐 제가 국회의원 때 이게 한 2005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하니 안 하니 계속하던 결국 중흥건설이 맡아서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주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산업단지 그다음에 첨단 연구시설이랄까 이런 단지까지 포함해서 이제 평택에 앞으로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업이고 또 이렇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쪽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하고도 가깝고 또 LG전자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그 핵심 시설들이 유치하기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에서는 하여간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경기지사께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서로가 도와서 반드시 성공을 시키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최대 주한미군이 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미 어울림 축제도 있었고 이러한 축제들을 통해서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가는데 앞으로의 또 소통 방안이 더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이제 평택의 주한미군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택의 모든 그 미군 시설, 오산공군기지도 평택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오산공군기지로 나갔는데 사실 그게 평택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평택의 모든 공군, 뭐 육군 다 와 있습니다. 미 8군까지 다 와 있는데 저희들이 안보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평택이 그 한미동맹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도 노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미군들이 평택 사람들을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판단한다. 평택의 문화를 보고 대한민국 문화를 판단한다. 또 평택의 모든 도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판단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민간 외교관들이고 모두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전부 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확산된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여기다 떠나고 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얘기를 평택 사람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도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게 평택의 모든 수준을 보면서 대한민국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살아가는 삶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삶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국과의 관계 또 미군과의 관계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거기다 친절하고 좋은 도시 만드는 역할도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들이 평택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본다.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평택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아쉬움도 많이 있었고 또 시민들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시는 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변화도 많고 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일수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짜야 되고 그 미래에 맞춘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해온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온 것들 또 이 변하는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서 저희들이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평택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만큼 저희들이 품위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 시민들의 수건 사업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시장님의 추진력에 항상 감탄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